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딸 같은 드라마가 나오던 시대가 아니에요. 김희애의 희생으로 최수정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하는 50대 이상 남성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여성들이 김희애처럼 희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린 이유 이야기입니다. 자, 20대, 30대 남성들은요, 어떤 키워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바로 이 불공정, 공정함,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군가 반칙해서 치고 나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자, 그래서 이 공정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진보든 보수든 뭐 나발이든 그냥 다 안 돼. 최순실 딸 정유라 때 20대들이 엄청 열받았었거든요. 돈 많은 것도 실력이다 이딴 소리를 해서 20대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버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다가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한다라고 했을 때 20대들 또 분노했어요. 왜냐? 열심히 노력했었던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에 누군가는 북한 선수 때문에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0대들은 공정함에 민감해요. 자, 정시 확대하라. 이 이야기도 결국은 공정함 때문입니다. 정시가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 학생부 뭐 난리잖아요. 돈 많은 집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유리한 제도가 바로 이 수시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시 100%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법고시 철폐에서도 20대들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공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정하지 못한 것 대표적인 게 이 페미 문제 아닙니까? 자, 20대 분들에게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의 50대 이상의 남성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페미니즘 하면 남녀 평등을 생각을 해요. 남녀 평등. 하지만 지금 현재의 페미니즘은 남녀 평등이 아니죠.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질됐어요. 지금의 페미는 일베와 동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일베와 페미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혐오라는 키워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베가 혐오, 뭐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페미는 남성 혐오를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페미 정부다라는 공식을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오랫동안 이 프레임을 쭉 키워왔습니다. 반페미를 주장하면서 20대들의 답답한 속을 긁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페미들을 후드려 까면서 20대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에게 문재인 정부는 페미 정부다. 이렇게 프레임을 계속 씌워갔던 작업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어요. 자, 문재인 정부는 페미 정부입니까? 아쉽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 집은 반페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치 세력 중에 페미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페미는 문재인 이 프레임으로 작업을 쭉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페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50대 이상의 정치인들은 이 페미를 남녀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딱 스샷으로 박제돼 있고, 그거 유튜버들은 거 봐라 저거 봐라 문재양이가 페미다 저게 문제다 이 공식이 제대로 굳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50대 이상의 남성들, 여성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손해를 보고 남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던 시대, 그런 시대를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성은 약자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뼛속 깊게 박혀 있습니다. 특히나 성격이 착한 사람들일수록 더 심하다. 자, 이 사람들은요, 저까지, 제가 76년생이니까 70년대 태어난 사람들까지도 그런 성향이 조금 있어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던 사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자, 그 당시에 학교를 가볼까요? 남녀 성비가 남자가 더 많아. 그래, 뉴스에 나옵니다. 여자 짝꿍이 없는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 남자들끼리 짝꿍하는 거 뉴스에서 막 찍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남자로 사는 게 이 나라에선 더 편하니까 부득부득 아들을 낳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제 또래만 해도 누나, 넷의 막내 아들, 이런 집안들이 꼭 있습니다. 그건 왜야? 아들을 꼭 가져야 되니까. 자, 지금의 대한민국 볼까요? 성비가 여성이, 여자애들이 더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남자로 사는 게 더 힘드니까 부모들이 딸을 낳아도 안심을 해, 후회를 안 해. 요즘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남자의 먼저, 여자의 나중에, 이런 거 있습니까? 여자가 남자랑 겸상을 어떻게 하니?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남자로 사는 게 훨씬 더 힘든 세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초등학교의 성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들 낳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80년대, 90년대 태어난 친구들은 남녀 차별이라는 거를 모르고 자란 세대예요. 82년생 김지영인가 이 책에 보면 82년생인데 할머니가 뭐 아들에게 먼저 밥을 퍼주고 뭐 이딴 얘기가 나오는데 82년생이 그런 걸 겪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안동 뭐 하회마을 뭐 이런 데서 살았나? 그런 억지를 부리는 소설이 등장을 하니까 열받는 거죠. 82년생, 72년생이면 이해해. 62년생이면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있어. 82년생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렇게 남녀 차별을 모르고 자란 세대들인데, 자, 군대를 가야 돼. 아, 왜 남자만 군대 갈까? 그래, 남자니까 군대 가야지. 좋아, 군대를 갔어요. 갔다가 왔는데 군 가산점, 이거 좀 말이 많네. 그래, 알았어, 군 가산점 안 받을게. 군대도 남자만 가고 군 가산점도 안 받을게. 그런데 여성 가산점이 있네.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평등하죠. 이거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딱 들어도 불공정하잖아요. 왜 이런 정책을 만드느냐라는 거죠. 심플합니다. 20대, 30대 남성들은요, 정부에다가, 국가에다가, 정치권에다가 우리에게 혜택을 달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공정하게만 해달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성가족부. 여기가 그냥 패미 소굴인데요. 여가부가 하는 뻘짓들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씩 제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하나 봅시다. 저출산이 심각하죠. 그래서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만듭니다. 자, 이들이 한 짓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쓴 돈이 268조 원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만 쓴 게 아니에요. 뭐 쭉 써온 거예요. 저출산이 심각하다라고 얘기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 저출산 예산으로 쭉 쌓여온 돈, 그동안 써왔던 돈이 이 돈이라는 겁니다. 268조 원을 썼는데 0명대 출산율이 나온다. 자, 그러면 저출산 대책으로 얼마나 뻘짓거리들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최근에 있었던 일 보여드릴게요. 자,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아이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직접 아기를 낳아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고구마를 좋아한다고 해서 모두가 고구마를 잘 키워야 하느냐? 나답게 살기 위해 비혼합니다. 육아가 저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아이 없이 사는 삶도 나쁘진 않겠다고 뭐 이런 인터뷰가 나옵니다. 비혼, 비출산.
저출산 예산 받아다가 페미들이 만드는 게 이딴 거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그런데 정부는 이거를 방치하고 예산을 더 줘. 여성가족부, 여가부 예산이 조단이에요. 이딴 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쓰는지 파봐야 돼요.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는 10억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차례 해외 출장까지 다닙니다. 이 페미들의 만행에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극우 유튜버들, 극우 세력들이 이 페미는 문재인 정부 이 프레임으로 오랫동안 작업을 했다고 했죠. 자, 페미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세력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세훈, 82년 김지영의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정책은 실패한다. 자, 오세훈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널리 읽혔다. 젊은 여성들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다. 정부가 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출산 대책은 실패한다. 출산 장려 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대비 정책은 다르다. 자, 오세훈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이 낸 거예요. 오세훈이 주장한 겁니다. 여행 2.0 프로젝트. 여성이 2배 더 행복해지는 서울. 자, 정책 개요. 여성의 시각을 반영한 여성 친화적 도시 환경 구축과 양성 평등 사회 구현. 공공기관 내 비대면 근무가 가능한 직종의 여성 고용 확대. 건강 튼튼 서울. 20대 이상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관련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확대 지원. 여성질환 조기검진 치료 지원. 20대 이상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정기 심리 상담 지원.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자, 이거 민주당이 한 게 아닙니다. 오세훈이 한 거예요. 자, 지금의 정치 세력 중에 페미들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 자, 이번 선거의 패배, 불공정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초점을 공정함에 맞춰야 돼요. 지금 이 민주당에서 조국 지키기 때문에 선거 패배했다 이딴 소리 하는 애들 나오고 있어요. 김혜영 의원 같은 인간. 그 사람들이 범인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개혁을 제대로 했든지 못했다는 것. 공정하게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김용민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공정함을 되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려면 기울어져 있는 이 젠더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딸 같은 드라마가 나오던 시대가 아니에요. 김희애의 희생으로 최수정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하는 50대 이상 남성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여성들이 김희애처럼 희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성들은 약자다라는 확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80년생, 90년생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페미 탈출은 지능순이에요. 페미와 일베는 같은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 페미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